며칠 전 동네 북카페에서 평소처럼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계산대 옆에 놓인 작은 배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까치와 호랑이가 그려진 귀여운 배지였는데 처음엔 그냥 예뻐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카페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이거 박물관에서 품절된 굿즈래요. 지금은 구하기 정말 어려워요. 박물관에서 굿즈가 품절된다고요? 솔직히 박물관 하면 조용하고 정적인 공간, 그리고 교육적이지만 다소 지루할 수 있는 곳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집에 와서 바로 검색해봤습니다. 박물관 굿즈라고 입력하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의 뮤지엄 쇼핑 뮤즈라는 온라인 스토어가 나왔는데 정말 다양하고 세련된 상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카페에서 보았던 까치와 호랑이 배지는 물론이고 갓을 모티브로 한 볼펜과 키링까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아이템처럼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굿즈 상품의 매출이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115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박물관이 언제부터 이렇게 핫한 곳이 되었을까요? 이 궁금증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된 시작점입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관련 기사를 더 찾아보던 중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우리가 즐겨보는 대중문화 속에서 최근 이런 전통적인 요소들을 자주 마주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엠넷에서 방영된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를 보았는데 한 팀의 댄서들이 검은 갓을 쓰고 저승사자 콘셉트로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임팩트가 강렬한 무대였는데요.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소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갓이 현대적인 춤과도 잘 어울리고 세련된 명품만큼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1,5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해외 시청자들도 한국의 전통갓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사실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갓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은 이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던 사극 드라마에서도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가족과 함께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었는데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작품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아이와 함께 보던 중 독특한 캐릭터가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전통 민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보이는 까치와 호랑이 캐릭터였습니다. 바로 제가 카페에서 본 그 배지와도 같은 모티브였죠. 이제 K- 콘텐츠는 단순히 현재의 문화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오랜 전통이 담긴 콘텐츠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더 이상 낡은 공간이 아니라 쿨하고 트렌디한 문화의 발신지가 되고 있었고, 전통은 단순히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옛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박물관 측에 따르면 갓 키링과 자코도 배지는 굿즈샵 입고와 동시에 품절되는 인기 상품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뮤즈 스토어의 최근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6만 명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순한 유행일까 궁금해서 직접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여러 콘텐츠가 인기를 끌기 훨씬 이전, 이미 2024년에 관람객 순위가 아시아 첫 번째, 세계 여섯 번째 수준으로 올라선 세계적인 박물관이라는 걸 아시나요? 그러나 박물관에 도착해서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 단위 관람객들도 많았지만 의외로 젊은 세대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전시를 둘러보면서 느낀 건 박물관이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감상만 하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체험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살아있는 문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전시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뮤지엄 숍에도 가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문화를 경험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걸요. 박물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람객 수가 벌써 27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까치와 호랑이 배지를 구매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매진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조선시대 민화에 자주 등장하는 까치는 기쁜 소식을, 호랑이는 애군을 물리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그렇게 작은 체험을 통해 우리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더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K-팝과 함께 자란 세대들이 이제 우리 전통 문화를 쿨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박물관도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해외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박물관 뮤지엄숍에서 한국 전통 문화 굿즈를 구매하는 외국인들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한국의 전통 민화나 갓 같은 것들이 K-팝, K-드라마와 함께 쿨한 한국 문화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는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이런 트렌드가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복궁, 창덕궁 같은 고궁들도 저마다 특색 있는 문화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지방의 박물관들도 지역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굿즈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전통 문화를 배우려면 딱딱한 교육이나 설명이 따라왔었는데, 이제는 일상 속 작은 소품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이 더 이상 과거를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문화 플랫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배지 하나에서 시작된 호기심이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애정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문화가 갖는 진정한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배지 하나에서 시작된 이 여정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전통 문화가 낡고 촌스러운 것이 아니라 세련되고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우리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교육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단순히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지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통해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합니다. 전통 공예 기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상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전통 공예인들에게도 새로운 활로가 열리고 있고, 박물관에서는 매해 공모전을 통해서 새로운 상품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반응도 고무적입니다. 한국 박물관 굿즈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되기 시작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꼭 사가는 필수 아이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새로운 문화 외교 수단이 된 거죠. 집 근처 단골 카페에서 처음 본 그 까치와 호랑이 배지를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제가 그 배지를 직접 구매하지는 못했지만 그 작은 물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가능성을 보여줬는지 새삼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동의 여왕 채널에서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